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애플이 테슬라의 메가팩을 써서 에너지 스토리지죠. 지금 애플이 이제 솔라팜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쓸 이제 배터리를 테슬라가 만든 배터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뤄달라는 요청이 몇 개 있어서 결국 이걸 다루게 됐고요. 최신 뉴스로 전반적인 이런 데이터 센터 혹은 이런 큰 테크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지도 구글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배터리를 꽤 많이 주문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앞으로 늘려갈 확률이 높고요. 뭐 지금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예 그 뉴스룸에 테슬라와 달리 애플은 PR 파트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서플라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배터리를 얼만큼 이제 쓰겠고, 그리고 2030년까지 아예 카본 뉴트럴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하필 요 타이밍에 한 걸 봐서는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친환경 정책 발표에 좀 이제 동조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제가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로 사실은 LFP? 중국에서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LFP 배터리를 쓰면은 아주 값싸게 더 할 수 있을 텐데, 테슬라 배터리를 쓰는 걸 봐서는 역시 정부의 입김이 있고, 물론 테슬라 배터리가 미국에서 제일 싼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높게 이제 측정하면 상용화된 것 중, 실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 중에서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보조, 그리고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 역시 테슬라를 고를 수밖에 없죠. 이 솔라셀을 쓰게 되면은 이런 거대 테크 기업은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테슬라의 전망이 왜 밝냐면, 자, 이제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번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구글은 이미 2007년부터 이걸 도입을 했고요. 무려 2017년에 사실상 카본 뉴트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달성했습니다. 이게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피겨로 보이면 요런데, 그러니까 2007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2017년에는 사실상 카본 뉴트럴을 했지만 여전히 완벽히 했다라고 힘든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 구글도 테슬라의 주요 고객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이겁니다. 이미 구글은 솔라셀이라든지 아니면 윈드, 이런 리뉴어블 에너지를 그러니까 자사의 거의 모든 리소스를 리뉴어블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기존의 그리드 에너지나 혹은 이제 석탄, 화석 연료로 쓰는 걸 좀 쓰죠. 아니면은 그나마 카본 뉴트럴에 가까운 핵발전소라든지. 왜 그러냐면 이미 구매한 전력은 진짜 높습니다. 이 피크를 보면. 근데 전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발전소들은 이게 우리가 원할 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을 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카본 프리 서플라이, 이 녹색이 지금 구글이 다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솔라셀을 깔든지 윈드에서 얻는 그거의 피크치고요. 그렇지만 이 갭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도 다음 테슬라의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요 갭을 채우려면 지금 이미 총 계약한 에너지는 구글은 충분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근데 그거를 원할 때 쓰지 못하니까 그 버퍼를 가져가기 위해서 테슬라 배터리를 이번 기회에 그 다음 타자는 구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이건 구글이 다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데이터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혹은 우리가 인터넷을 서칭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전체 전력의 한 1.8% 정도를 소모한다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1.8%면 적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미국 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만 이 정도 전력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량이고,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이게 지금 예측치가 2030년까지는 8%까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 쓰는 전력의 거의 10%가 좀 안 되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저장하고 이런 디지털 데이터죠.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하는데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컨섬션이 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친환경 리뉴어블 에너지를 생각하는 거고, 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솔라셀의 가격도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정부 보조도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애플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 구글이 밝힌 자료에 보면은, 이건 근데 좀 옛날 자료입니다. 구글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글은 제가 2007년부터 이 작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1등이 2016년 당시에 구글이었고, 2016년까지는 여전히 솔라나 배터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솔라셀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윈드가 주로였고요. 바이오매스도 좀 있는데, 3위가 미국 정부기관인 게 놀랍고,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이 안 보이시죠? 여기 페이스북도 있는데, 다우케미컬도 있고, 아이케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애플은 여기입니다. 솔라로만 하고, 근데 솔라 비중은 거의 구글보다 좀 높지만, 이제 다른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치만 어쨌든 리뉴어블 에너지 랭킹으로는 거의 최하위죠. 역시 애플답게 적절한 타이밍을, 역시 가성비를 노리고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이런 애플의 플랜을 보면 구글만큼 가겠다는 거니까 이만큼 가겠다는 거죠. 근데 현재 미국 내에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테슬라 말고는 지금 배터리에 딱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최대 무기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배터리 가격이 그냥 내려가는 줄 아는데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배터리 기술이 이게 되게 단순하고 정말 크게 보면, 이게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참 쉬운데 디테일하게 보면 정말 어렵고 가격을 낮추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미 가격이 그러니까 블룸버그 NEF에서 이제 예측을 했다든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더디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 체감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미 그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정말 쥐어짜듯이. 그리고 지금 저 내려가는 속도의 1등 공신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듯이 테슬라의 배터리가 다른 이제 회사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이게 셀이나 팩을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고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너무 이렇게 믿고 가긴 힘들지만, 확실한 건 타 회사 대비 테슬라가 이 CNBC 가격은 좀 높긴 하지만 타 회사 대비 여전히 테슬라 가격이 월등히 떨어지고요. 그러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테슬라 배터리를 유력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LG나 GM이 이제 합작을 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SK라든지 배터리가 지어지고 있지만 그건 이제 다 자동차용 배터리가 일단 급선무니까 지금 테슬라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은 정말 전망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솔라셀도 만만치 않은 가격은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미국 내 최저가라고는 하지만 경쟁사 대비 또 압살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배터리에 있어서는 규모면 규모, 가격이면 가격, 그리고 타 회사들은 참 힘든데 지금 테슬라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하고 정말 가격 다운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내리고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저절로 내려가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과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자유경쟁 체제가 아니라 이런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지 애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게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앞으로 배터리가 계속 는다고는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내연기관이라는 거기에 페널티를 때려도 걸출한 아직은 몇 가지의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강자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테슬라라는 게 빤히 보이고, 구글이나 다른 데이터 센터들도 테슬라를 주요 파트너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신기한 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또 전력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게 쿨링입니다. 쿨링이 거의 한 30%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은 전기값이 싸면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아무리 전기가 싸도 너무 평균 온도가 높은 데 가면은 그걸 식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이제 해저에다가, 그러니까 바다에다 넣는 거죠.
항상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 트랜스퍼라든지 이미 그래서 바다에다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안들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DOE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솔라셀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솔라 패널의 역시 가장 좋은 파트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가 아직까지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가 정말 이젠 배터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걸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 정부의 일종의 이런 면에 있어서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8% 정도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전력을 각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좋은 전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소소한 다른 테슬라 뉴스로는 이제 폭스바겐도 결국은 테슬라로부터 이제 크레딧을 이제 중국에서도 약간의 그런 카본 에미션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 전기차를 미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결국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사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GM이나 뭐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뭐 이제 테슬라한테 엄청 사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량을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직 100만 대를 못 갔지만 물론 100만 대를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요. 열심히 진짜 지금 계속 뉴스에서 지금 테슬라가 이번 1분기에 얼마 파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전 여전히 늘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미국 말고는 어느 정도 다 나오니까요. 지금 2월 달에도 모델 3랑 Y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탑을 달리고 있죠. 뭐 저 홍강 미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마실용 차니까 좀 예외로 두고 저걸 제외하면 1월달, 2월달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지만 2, 3일을 전부 테슬라가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하면 이게 내연기관 회사들은 지금 자기의 페널티 막으랴 딜러십 정리하랴, 노조 다 서플라이 체인들 다 관리하랴, 그러면서 테슬라한테 크레딧도 줘야 되죠. 테슬라는 차도 팔고, 거기서 이득도 나고, 크레딧도 받고, 물론 이제 크레딧이 없으면 이득이 안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경영 기법으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넌갭을 보면은, 항상 장부에 보면은 그게 상당하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워낙에 재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뭐 이익이 남을 정도로 엄청 벌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전혀 차를 팔아서 전혀 이익을 못 남긴다든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꽤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고 플러스 차 팔면서 다른 회사들로 이렇게 페널티를 얻기 때문에 진짜 한 대 팔아서 일석이조죠. 그 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런 면들의 확장성도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터리 쪽에 이런 가격적인 측면들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테슬라의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